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8거래일 연속 거침없이 오르던 코스피 지수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47% 떨어진 2,43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은 그간 많이 올랐던 IT주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코스닥도 9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1% 내린 67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양 지수가 9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는데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이다라는 시각보다는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작용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잠시 뒤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해드릴 거고요. 저희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중 2부의 첫 시간이죠.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오늘도 SH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추천주들 수익률 현황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5가지 종목 모두 보유하시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6월 1일에 주셨던 대림산업부터 6월 29일에 삼성 SDS까지 종목에 대한 매수가 현재가 수익률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6월 30일에 주셨던 세아베스트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5% 이상의 수익을 더 기록 중에 있는 거고요. 7월 10일에 주셨던 포스코 역시 보유 관점이신데 지금 4.4%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7월 14일에 주셨던 SG충방은 손절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리뷰 듣는 시간 갖겠고요.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부터 KT까지는 모두 보유 관점이시고 전 종목이 수익 중에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7월 14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SG충방, 종목 코드 001380. 자, 이 종목은 현재 매수가 대비 한 마이너스 12.4% 손실 중에 있습니다. 자, 금일 장 시작 후 공식적으로 SG충방을 손절 청산하시는 그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으로 매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1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포스코, 종목 코드 00549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4.4% 정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44% 증가하면서 주가 또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전망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상승세가 더욱 강력해지는 종목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본질 잡고 갖고 가주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도달 시 이 종목도 8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는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과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 시간 꼭 변화된 포트를 확인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어저께 또 어떻게 보면 고가를 찍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숨 돌리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릴 때 단기적으로는 약 하락과 횡보를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력한 추세, 큰 추세는 코스피든 항생지수든 S&P든 살아 있습니다. 확실히 꺾일 때 현금화를 시키거나 물량을 축소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흔들리는 장에 요동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갖고 가실 수 있는 종목들은 본전을 잡고 끝까지 갖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6,919가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락이 될 수도 있고 횡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6,919가 깨지는 걸 보고 안 깨지면 뭐 안 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 돈은 손실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깨지면 26,854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제가 어저께 방송 우리 서울경제TV 거쪽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많이 했는데 상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47.77이 돌파하면 지속 상방에서 48.40까지 봤는데 어저께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지표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를 매매하실 분들은 지수를 유심히 봐주시되 매수로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손실나더라도 매수로 봐주시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8.13이 지지가 됩니다.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시고요. 자, 보수적으로 국제유가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48.13이 깨지면 47.79에서 안 오만 산다는 생각으로 매매해 주시되 오늘 국제유가 발표입니다.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은 오늘은 횡보로 바라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1253.9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로 봐주시고요. 밑에서는 1244.1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6, 640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안 와도 안 사도 내 돈은 손실이 안 난다는 생각으로 매매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1.16, 640이 깨지면 1.6550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되 약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2472.5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 매수로 봐주시고요.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72.50이 깨지면 안 사면 됩니다. 깨지면 2469.7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내 코스피 또 선물 지수 방향 봐주시고요. 또 외환영웅의 필사 종목 시간을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종목 공개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 제가 볼 때는 어제 이후로 당분간 하락이나 횡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데일리, 단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보려는 거는 서울경제 사이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 오늘 횡보 상방 단타입니다.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2433.91이 지지가 될 때 상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담대하게 호징해 주시고요. 자,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2433.91이 깨지면 2421.11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서 물량을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50일 주고 신고가라든지 좀 수익이 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선물 옵션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320.20이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안 오면 산다는 생각으로 320.20이 깨진 후에 318.6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신다면 큰 손실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살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LS입니다. 종목 코드 006260. 자, 이 종목은 LG그룹에서 분리하고 전선산업 및 산전산업, 엠트론 사업을 축으로 기업그룹을 형성한 LS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최근 LS전환의 매출액 증가와 LSIND의 흑자 전환으로 수익성 개선 및 성공을 하여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92,000원입니다. 손절가는 75,000원이고요. 항상
안으만 산다는 생각으로 매매해 주신다면 되고요. 마음이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진행을 해 주신다면 누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신고가를 내고 있는 LS였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봤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또 하나금융투자의 박윤경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을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전일장 이슈가 됐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투자 의견부터 여쭤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굿팻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 종목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주가가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냈었고요. 종가로는 소폭 밀리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창립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장기환 부장께 듣겠습니다. 네, 현재 실적이 전 분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기에 전 산업에 걸쳐서 전 부분이죠. 전 산업이 아니라 전 부분인데, 지난번에 또 메리츠 캐피탈의 효과, 연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생뿐만 아니라 우리 IB 쪽에서도 많이 이제 수익이 나오고, 리테일 쪽에서도 수익이 나는 어떤 영업 부분에서 이제 그런 성장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가 자체도 일단은 여기서 단기 조정을 거칠지언정 추세 흐름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매매를 임하는 게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이 이제 어떤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어떤 증권주의 투자 전략 이렇게 하시는 거로다가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메리츠 종금증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굿이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어제 5%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 기대감이 같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자회사에도 호재성 뉴스가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는데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장기환 부장님. 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죠.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미국 시장에 새로운 복제약을 내놓으면서 바로 이제 9월부터인가 본격적인 판매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 위치에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 이제 지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위치,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위치가 결국 회사의 실적은 좀 안 좋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갖고,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의 성장성 갖고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 자체가 지금의 위치에 어떠냐 이런 건데 결국 앞으로 나올 그런 바이오 시뮬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주가의 흐름에도 긍정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제 시각입니다. 예, 향후 성장성을 보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굿 의견을 주셨는데요. 박용경 팀장께서는 부정적이세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실적 주도에 지금 중심을 맞춰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
일단 영업 손실 85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별로 좋지는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성장성에 비해서 성장성에 준해서는 앞으로 주가가 성장할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시장 자체가 성장 주도 실적 자체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주식을 먼저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시선을 옮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분의 의견 좀 엇갈렸었고요. 저희 또 종목 보겠습니다. JW 생명과학인데 어제 주가는 3.6% 올랐었고요. 실적 개선에 외국인 매수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JW 생명과학은 두 분 모두 굿이시고 장기환 부장님. 네, JW 생명과학은 최근에 JW 중해제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아토피 치료제에 임상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재료도 있었고 이제 그거와 이제 별도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액이 주인 이 회사가 FDA 승인받는 새로운 그런 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매출과 이익이 이 중에 JW 생명과학은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 자체의 향방이 신규 상장된 이후 한 번도 주가를 못 갔다는 것이 이 회사의 이제 강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상승의 기로에 있다. 그러니까 기로에 같이 편승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1차, 2차, 3차가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모드에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월 26일 수요일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앞서 미국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조정폭이 좀 컸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1.6% 정도 하락한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0.5%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 SK하이닉스가 3.5% 밀렸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남짓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지금 69,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는데 미국장에서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강세였거든요. 오늘 국내장에서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포스코와 네이버도 지금 강세 출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좀 살펴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3% 정도 오른 2,446포인트로 하루 만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하루 만에 반등 0.3%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서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장에서 셀트리온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3.3%의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리네요. 0.8%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 코스닥 제약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메디톡스가 오늘도 추가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휴젤 역시 오늘도 추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1.4% 오른 61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와 바이로메드는 오늘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1.3%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이제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의 수익률 자랑을 해볼 텐데요.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장기환 부장께서 지난 4월 12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CS 윈두가
윈드가 지금 58%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박윤경 팀장님은 두 종목이 있으신데요. 먼저 5월 30일에 추천주 아스트가 지금 15% 넘게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또 한 종목 5월 10일에 주셨던 추천주 대한광통신이 5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이렇게 포트에 50%가 넘는 종목이 있는 건데요. 장기한 부장님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CS-윈드 같으면 우리가 풍력 발전의 타워 크레인이죠.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또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풍력 부분에 글로벌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세계 전역의 풍력 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체일, 어떻게 보면 강자일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는 그 파리 기후 협약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 회사의 이제 긍정적이라는 그런 상태고요.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있었죠. 이제 과거에는 있었는데 금년도로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업체들이 좀 많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전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많이 낙폭이 있었던 그런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흐름이 지속되면은 그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이 당분간 더 지속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일단은 한 1년 이상 더 지속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올해까지는 분명히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조정을 받으면은 기간 조정이 과거에는 한 달이었지만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갖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1, 2, 3차까지 갔기 때문에 그 조정을 받고 나면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조정을 받고 나면 재차 2차 상승의 무대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큰 흐름 갖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1차 상승이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CS-윈드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박은경 팀장님께서는 두 종목이 지금 수익률 현황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일단 대한광통신은 오늘 리뷰를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포트에 좀 담았고요. 일단 아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실적이 꾸준히 좋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주가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수주를 이제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회사인 ASTG 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캐파를 5천억 가량 이상으로 지금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좀 더욱더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금 상승기에 좀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스트는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50% 이상 수익 내고 있는 대한광통신은 오늘 포트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투자 의견 또 듣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장기한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 공개합니다. 네, 먼저 그 한국 콜마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 콜마 하면은 그 화장품 업종의 대표적인 OEM, ODM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그 중국의 그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수출길이 이제 많이 막혀갖고 대부분의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안 좋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 반등에 그치고 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후반기도 역시 상승의 무드를 보기는 아직 이르고요. 반등의 무드로 봐라 이렇게 보시면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종목을 선별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저는 한국 콜마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콜마를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ODM이나 OEM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의 자회사 실적도 좋고, 그리고 새로운 그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 제약 관련된 크림 같은 경우도 OEM을 해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 생산하고 있는 이런 양들이 항상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저는 그 매수 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85,000원. 반등폭도 좀 괜찮은 편이죠. 좋은 회사는 역시 반등폭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85,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6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텍을 보겠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바이오 종목이나 제약 종목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화되는 양상이 뭐냐면은 나름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소외되고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은 주식도 좋다라는 거죠. 가장 그 대표적인 게 휴이젤과 메디톡스를 들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 치료 관련된 거, 그리고 임플란트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치과 치료 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좋다는 건데 그 중에서 치과 치료 관련된 중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바텍입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3D 엑스레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그 치과 치료 3D 엑스레이를 아마 치과 가셨으면 다 경험하셨던 장비가 바로 바텍의 3D 엑스레이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78%의 시장 점유율, 글로벌에서 10%의 점유율. 근데 이 분야에서 글로벌에서 10%의 시장 점유율 자체는 앞으로의 시장을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신흥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10%가 20%가 됐을 때는 국내의 78%의 이런 거에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고점 수준이 31,400원이었는데 그 가격을 뚫어버렸는데 오늘 뚫어버렸는데 이렇게 뚫다 보면은 나중에 역시 그 조정받는 시점이 31,000원대로 다시 조정받으면 매수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차 상승에 시작되는 모드의 첫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내지 장중 조정 시에 매수를 임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휴원수를 보겠습니다. 휴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제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 회사는 전문의약품이 40% 이상이면서 이제 웰빙 의약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런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런 것은 뭐냐면은 이 역시 그 치매 치료 관련이라든가 정부의 복지 정책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 회사는 역시 그 정부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정책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점차적으로 계속 나아진다는 거고 특히 이제 올해는 그 필러 시장이 11%의 이 회사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 판매되는 그 보톡스 지금 2상이 끝나고 3상이 진행 중인데 2018년도 하반기부터 판매가 예정입니다. 그 보톡스의 시장 자체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만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한번 입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을 해서 조정기에 접어든 종목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상승을 깔끔하게 잘했기 때문에 2차 상승에도 역시 깔끔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시점이 지금 바로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 올해 그 상반기 실적도 아주 괜찮습니다. 매출도 1291억에 영업이익 92억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 코오롱 플라스틱에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량화, 차량 경량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량화 사업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부품에 들어가는 그 기초적인 소재라는 거고 또 하나 그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그 3D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그 요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역시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회사 코오롱 플라스틱이 그런 원료 시장에 진출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과가 나왔을 때 역시 코오롱 플라스틱은 새로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갖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떤 새로운 그 신약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 전반적인 몇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주가적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급락을 한 것은 바로 급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과거의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정 정도 반등하지만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급락한 종목에 대한 효과고 이제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거 외에 우리가 코오롱 플라스틱은 앞으로 주목받아야 될 종목이고 주목이 분명히 될 종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이제 신약 개발하면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29번째 새로운 그 신약을 그 인가받은 그 인보사라는 그 치료제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무릎 관절 하면은 그 나이 들어서 우리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 가장 그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그 무릎 관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인공 무릎 관절을 하지만 지금 인보사가 갖고 있는 그 약효 자체는 지금 자체는 통증 치료만 인증을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자신하고 있는 게 바로 연골 재생이라는 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삼상에서는 그것이 첨가된 그런 효과를 분명히 승인을 받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연골이 재생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 있죠.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메디포스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줄기세포에 관련해서는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지금 치료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치료제라기보다라면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시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치료가 되어 있지만 누구나가 쓸 수 있는 이런 치료제로서는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새로 가시화될 수 있으면서 새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종목 그 새로운 신약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다음 좀 기간 지나면은 다시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제 급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진 거로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급등주 발굴의 1인자이신 장기한 부장께서 준비해온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박용경 팀장님의 5종목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뭐 예상만큼 높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상승했던 원인은 그 철강 가격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었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기대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한번 32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한번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가격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쪽 포스코 쪽으로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철강 생산 능력을 조금 폐쇄를 했다는 점, 하지만 중국 쪽에서 철강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본다면 앞으로 중국 쪽으로 뭐 수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매출 실적이나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예년 영업이익이었던 1조 원을 돌파를 할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ING생명입니다. ING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장 이후로 3만원대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한 2달여간 형성을 하면서 갑자기 조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가격대가 한 37,000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37,000원 선에서 조금 가격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좀 보여지는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ING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를 했는 게 당기순이익 50% 이상을 중간 배당과 연말 배당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배당률을 합치면 거의 한 6% 가까운 높은 배당률을 좀 기록할 만큼 시중에서는 이 정도의 배당을 줄 회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과 연기금 이런 기관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지금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개인들은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일단은 제가 좀 매수 추천 드린 이후로 조금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한번 한 3-4% 정도 급등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탈원전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 반영이 됐고요. 뭐 탈원전이 되면 일단 전력 가격들이 좀 매입하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대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력 수급 리스크에서 조금 리스크가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 대비에 굉장히 2016 말부터 굉장히 급락을 해왔고 지금은 42,000원 선 바닥권을 좀 형성하다가 주가 가격대가 한 번 더 점프할 지금 시기를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나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45,000원대 이 가격대가 아마 한 번은 지금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이때 횡보를 하시게 되면 더더욱 매수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가격대는 42,000원에서 45,000원 거의 뭐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뭐 크게 오른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실적 측면이나 뭐 앞으로의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한 그런 그 신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한국전력도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4월 달이나 5월 달쯤에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한번 주가가 조금 성장을 했다가 지금 다시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방산 비리에 관련돼서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적인 뉴스가 작용을 해서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 한국항공우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시장성 자체는 전혀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소폭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방산비리에 대한 리스크, 뉴스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하면 47,000원까지 빠졌었는데요. 47,000원 빠진 이후에 지금 주가는 조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뉴스에 대해서 악재가 좀 다 털어냈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겠지만, 뭐 일주일 상관으로 다 털어내긴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회사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 그리고 연말에 있는 미국과의 뭐 수주 뉴스도 지금 앞으로 지금 크게 성사만 된다면 주가가 예년 주가 뭐 8만원대 주가로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뉴스 악재를 좀 털어내는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완전히 벗어났을 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의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일단 뭐 저희 특징주에서 좀 불성을 했다시피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냈다. 그래서 뭐 단기 순이익이 980억, 약 1,000억 원 가까이 기록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 이 기반이 되면서 앞으로 시장 성장성, 그런 시장성에 대한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는 그런 주식들만 지금 올해는 조금 많이 갈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메리츠 종금증권은 3, 4분기의 실적이 조금 더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 횡보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횡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700원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해오다가 5월달에 한번 4,500원 가량의 주가를 기록했다가 또다시 한 달 정도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점프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실적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서서히 주가가 좀 올라왔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또는 4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일단은 6,000원 정도의 1차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박은경 팀장님의 강추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까지 5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관점이신지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예, NC소프트 최근에 리니지 M이라는 그런 신규 게임이 출시가 됐고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일매출은 여전히 70에서 80억 원 수준에서 견조하게 좀 유지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 달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것은 이제 리니지2 레볼루션 이 넷마블 게임즈에서 나왔던 이 게임과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게임보다 일매출 수준이 30% 수준으로 계속해서 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매출이 이 레볼루션의 2,080억 원보다 높은 수준 2,200억에서 2,4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레볼루션 같은 경우 일매출이 그리고 나서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동사의 이제 리니지 M 역시 일매출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리니지 M이라는 건 그 PC 리니지 게임 장기간 흥행을 했던 이 게임을 그대로 모바일로 이식을 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시스템이나 NC소프트의 컨텐츠 업데이트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렇게 빠르게 일매출이 감소될 것은 너무 우려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호전된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가 반영된 지금 상황이 좀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7만 원을 좀 현재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7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참고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과도하게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그 의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주가 수준은 12개월 포워드 기준 12.5배 정도의 수준인데요. 넷마블 게임즈 현재 20.7배 또 글로벌 이런 게임 업계 PER 역시 15에서 20, 30까지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동사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37만 원, 37만 3천 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그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이 매수 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 라인은 3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NC소프트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3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이셨죠.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4477님께서 삼보모터스를 문의하셨는데 매수가가 6,400원, 비중은 20%십니다. 장기한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현재 일단 하락 추세였다가 일단은 멈춰 있는 상태인데, 과연 어느 시점에 반등을 할 것인가가 이 회사의 이제 지금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급반등을 하고 이러는 회사는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 자동차 부품 자체가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 지금 현재 구간 보면은 5,630원하고 5,700원대인데, 만약에 5,630원이 안 깨지고 이 회사의 저점을 형성한다고 하면은 단기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얼른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그거를 6,4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를 과연 기다리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냐, 지금 상태에서 팔고 새로운 것이 가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라, 이렇게 두 개를 저한테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제 팔고 다른 거를 가겠지만
뭐 그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보 모터스는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할 것을 조언하셨고요. 저희 종목도 봐드립니다. ICD 16,200원에 비중 30% 있으신 분 400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박용경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ICD 같은 경우는 일단 16,200원 선에서 지금 비중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조금만 더 보유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지금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예상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나 LC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금 시장이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ICD 같은 경우도 그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지금 예상하는 실적이 전년 대비에 뭐 한 2배 정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6,200원이라고 하시더라도 한 1,500원 정도 빠지신 것 같은데 충분히 회복 가능한 뭐 조금 기간이 필요하다 뿐이지 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주가이기 때문에 기다리시기만 하신다면 네, 주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ICD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언을 하셨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 장기환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먼저 볼 종목은 이제 CIS입니다. CIS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가장 늦게 그 자동차 그 배터리 관련 부품주로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동안에 하도 이제 기관이 지속적인 뭐 한 달 내내 팔아 제끼냐고 주가가 못 갔는데 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아마 주가의 변화가 이제는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1차 상승만 하고 있는데 1차 상승의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나면 2차 상승에서는 잘 갈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CIS에서는 그 2차 전지 핵심이 전극 공정 장비 이런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올해는 중국 부분의 매출이 한 90%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파나소닉의 장비를 공급한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은 적도 있었고 올해는 최근 들어서 뉴스가 나오는 게 애플과 중국 그 전기 자동차 CATL이라는 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애플이 의뢰를 해서 전기 자동차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전극 공정 장비를 전체를 이제 납품한 게 바로 그 CIS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나 이런 것이 이제 올해는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상승을 해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일주일을 할지 이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하면 더 강하게 갈 거고 일주일을 하면은 좀 더디게 가는데 그 흐름을 보시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 시점 한번 포착해봐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그 아진 엑스텍입니다.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는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고점 수준이 바로 그 14,000원 구간인데 그 14,000 구간을 뚫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을 받으면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죠. 뭐 FPCB, 로봇 기술, 그리고 뭐 OLED라든가 최근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거 있는데 이것은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해서 그래도 로봇 관련주가 올라갈 때는 나름대로 잘 갈 것이라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특히 이제 모션 제어 칩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을 가장 잘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모션 제어 칩 하면은 그냥 아진엑스텍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 조정을 받는다 해도 2차 상승 구간 내에 있는 조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메디포스트를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업체로서 제가 이제 뭐 하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갖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방금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보사 관련해서 이제 무릎 관절 치료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메디포스트도 지금 카디스팀이라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분야가 줄기세포 치료제 승인을 받은 종목 그 의료 신의학인데 이
이 의약 자체가 너무 비싼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맞기 어려우니까 그럼 이거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보자라고 해서 지금 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한 200만 원 선에서 우리가 이제 카드 시스템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회사로서는 실적이 아주 좋아질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줄기세포 치료제 이제 국내 허가받은 것은 4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동안의 치료에 대한 그 빅데이터가 아직 많이 누적되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자체가 아직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줄기세포 치료 자체가 매년 그 성장세가 25%인데 내년 이후에는 그 이상의 25%, 30%, 50%까지 그 이상으로 치닫을 수 있는 그 고성장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줄기세포 치료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도 시세를 한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세의 전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프로로 보겠습니다. 카프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는 카프로락담, 우리가 이제 카프로락담 원료를 이제 독점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올해부터는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판매 단가가 한 80%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면서 실적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카프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차, 2차, 3차를 상승을 마무리하고 조정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1차가 다시 2차 상승의 그런 국면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전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2차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실적이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 역시 2차 상승에서 충분히 돌파해서 만 원대까지 가격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그래서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싶어서 매수가를 현재가로 저는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를 5,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페타시스 하면은 항상 혼자 소외된 바보 같은 종목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FPCB에서 남은 8배 갔는데 이걸 하나도 못 갔습니다. 근데 기술력은 남들보다 못한 게 아니라 더 좋은데도 못 갔죠.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어떤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건 약간 대형주의고 그리고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는 약간 잘못된 시각이었던 거고요. 근데 중국 관련 자회사가 실적이 안 좋았고 본 회사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자체 연결이 아닌 본 실적 갖고는 200억 이상의 실적을 내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호재성 재료도 많이 나왔죠. 최근 어젠가요? 이제 자율주행하고 슈퍼컴퓨터의 이제 PCB를 개발하는데 국제과제에 선정된 기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9월부터 이제 아이폰 A가 이제 새로 출시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SLP 기판이라는 겁니다. SLP 기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PCB를 직접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앞으로 나올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그거의 신기술을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업 자체도 역시 이스페타시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죠.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물량 부담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부담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서 장기적인 흐름을 갖고 게임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CIS부터 이스페타시스까지 장기환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었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최근에 음식료주 관심도가 높은데 오늘 그중에서 한 종목 들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대상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주로 장류,
FNF를 이제 생산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 또 뭐 라이신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업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식품 부분 쪽에서는 대상 FNF를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매출을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출 외형 성장 한 30% 정도가 추가로 이제 붙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연 한 5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라이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뭐 한 2억에서 한 10억 정도 감소하나 소폭 감소 정도가 예상이 돼서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해외 이제 그 캐파가 가동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3분기부터는 이제 인도네시아 전분당 가동이 본격되면서 외형 성장의 어떤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수급 쪽으로도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제가 한 3개월 정도 누적 순매수를 좀 봤더니 외국인이 한 17만 주, 기관이 한 78만 주 정도를 매수했고요. 개인은 한 98만 주, 한 1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만 봐도 연기금에서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외국인들까지 매수에 동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T가 조정받으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도 편입하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도 본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시초가보다도 지금 좀 올라서 26,0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26,00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26,000원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500원 정도 수준이면은 좀 적당하지 않나 싶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수급 상황이 좋다라는 관점이셨고요. 대상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의 남은 5가지 종목이 있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제가 저번에 추천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추천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8년 만에 이제 흑자전환, 순이익 흑자전환을 했다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작년 대비 올해 턴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했던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지금 5G를 계속 통신망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은 거의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광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시장의 수요와 맞춰서 이제 앞으로 회사가 성장성이 충분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1분기 매출도 괜찮게 나왔고, 하지만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예측치가 일단 거의 한 7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을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의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올해는 지금 계속적으로 회사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주가에서 앞으로 더 갈 것인가 더 안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성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800원에서 주가가 좀 행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거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에서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금적인 여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유를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뭐 필요하시다면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유니슨입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뭐 충분히 지금까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좀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3,000원대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실현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뭐 거의 한 8%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시가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4% 정도 시작했다가 지금 고가는 지금 저가는
마이너스 5%, 지금, 시가는, 고가는 0%네요. 0%에서 시작했다가, 저가는 마이너스 6%, 지금 6%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 지금, 한번,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충분히, 괜찮을 만한, 주식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주가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적립식으로 좀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단타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엑시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성능 제조 공정 중에 반도체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 회사 자체가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반도체 시장 지금 호황이고 반도체가 지금 슈퍼 사이클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충분히 지금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 그러니까 이런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엑시콘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 엑시콘 같은 경우는 삼성의 SSD의 에이징 테스트에 관련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00원대의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형성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번 주식이 7,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2차 상승기라고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좀 괜찮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2분기 때는 흑자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에 거의 거의 400% 이상 가까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형성된 이 가격대만 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2015년에 급락을 했던 18,000원 가격대까지는 조금 충분히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3, 4분기 실적이 받쳐주게 된다면 좀 충분히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추천드린 현재 시장 가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6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카카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 편입되면서 지금 성장세를 좀 이어가다가 지금 10만원대 사이에 지금 주가를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대되는 게 내일 출범할 예정인 카카오뱅크를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전에 K뱅크도 일단은 인터넷 은행으로 처음으로 출범을 했지만 카카오뱅크도 지금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그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일단 기존 은행보다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보다 경쟁력이 대출금리라든지 그 예금금리, 적금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신다면 지금 10만원대 횡보를 하고 있는 이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전고점이 2016년 3월 정도에 기록한 12만원, 11만원 선을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 조금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스는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예상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라고 좀 계속적으로 전망은 좋은데, 지금 원체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사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풀릴 수 있는 가망성은 있지만 지금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니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번에 거의 반토막 정도의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데,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스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대비 좀 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지금 많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가격대에 좀 접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가격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한 회사가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우상향 그래프가 반등만 나와주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이준 코스메틱스를 제가 일전에도 추천을 드렸고 지금도 한번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윤경 팀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을 봤는데 두 분 모두 포트에 참 안타까운 종목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하나씩 봤고요. 박윤경 팀장님의 제이준 코스메틱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셀트리온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올랐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장중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 같은 소식이 앞으로도 바이오나 제약 쪽으로 훈풍을 불어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실리거든요. 장기한 부장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아까 초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경쟁 관계로 돌입했다. 이게 참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거로 해서 주가가 이제 빠졌었는데 한쪽은 주가가 올라가고 빠지고 이런 시소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그 악재를 오늘은 이제 만회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나올 거라는 것은 예상을 이제 누구나가 다 했었었는데 이 실적 자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에서 이제 주안점을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유럽 판매에 아주 그 성공적인 그런 판매를 통해서 이제 셀트리온이 성공을 일단 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도 삼성보다는 순위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거기도 판매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예상.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셀트리온의 어떤 나온 현재 실적이고 그리고 현재 주가 자체도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간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반기에 또한 실적이 증가될 거라는 그런 거에 맞춰갖고 큰 흐름 갖고 보시는 게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오름폭을 많이 줄였고 코스닥은 하락 반전이 된 상태입니다.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쉬어가니까 오름폭이 좀 둔화가 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감지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